안녕하세요. 이현 작가입니다. 해시태그 브랜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첫 번째, 당신의 해시태그는 무엇인가? 방송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본인을 나타내는 해시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하시는 분 같죠? 그쵸. 뭔가 빵에 관련된 파티쉐를 하시는 분 같고, 예전으로 따지면 별명 같은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본인의 이름 대신 불릴 수 있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키워드들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저는 항상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저를 알리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인, 푸드송 가수, 그리고 스토리 디자이너.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저를 소개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너의 해시태그는 뭐야? 혼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키워드를 찾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본인을 알리는지에 관련돼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렇게 저는 2010년도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것들을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의아하시겠지만 푸드송 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쌀 노래, 치킨 노래, 그리고 3집 날로 먹어, 회 노래까지 이렇게 세상에 실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쌀 노래를 제가 작사 작곡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쌀로 기부를 했고, 그 수익금이 지금 10.7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푸드송을 만들면서 쌀 홍보대사도 되고 CF도 찍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스토리 디자이너예요. 제가 스토리를 주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를 디자인한다 해서 스토리 디자이너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또 다른 키워드는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강연 후반 정도의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던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그것들이 저의 스토리가 됐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전달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을 만나도 제가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스토리 디자이너로서, 푸드송 가수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SNS 상에 키워드들을 동일하게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스토리 디자이너, 방송인, 가수 마블링, 푸드송 가수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쉽고, 알아보기 쉽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워크북 형태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 별명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나타내는 거거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키워드들을 모두 써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들을 좀 분류하겠죠. 중요한 키워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 그리고 그런 키워드들을 단어 형태로 변환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편지지 형태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적어보고 본인이 들었던 별명이라든지 내가 듣고 싶었던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의 키워드를 모두 적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몇 개 선정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요 잘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본인의 해시태그를 찾아내는 과정. 상당히
압축된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본인을 브랜딩하는 방법들은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당신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라는 것들을 키워드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책을 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이신데 발리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안 찍고 오로지 그림과 글로만 이제 발리 여행기를 적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발리 갔다 와서 발리에서 느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엮어서 책으로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일본에 가게 되면은 어떤 책이 나올까요? 그쵸? 내 손으로 일본, 뭐 내 손으로 도쿄 이런 책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사진 안 찍고 오로지 펜과 그림으로만 여행기를 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1일 1패 프로젝트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하나씩 버리면서 이 사물에 담겼던 스토리라든지 사물에 담겼던 이제 뭐 인사말, 헤어짐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나타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들을 리스트를 적어본 내 인생 첫 경험 쌓기 프로젝트를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혼자 먹었던 사진이에요. 이런 형태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고 했던 리스트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리스트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졌죠. 조조아린 영화 혼자 보기 해보신 분? 몇 분 있으시고, 혼자 삼겹살 드셔보신 분? 없으시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 제가 식품 게스트로 방송을 할 때였어요. 여러분도 홍삼 드셔보셨나요? 홍삼 다 아시죠? 어떻게 드시는지. 그래서 첫 방송은 홍삼을 먹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홍삼 먹는 연습을 많이 해갔어요, 집에서. 그래서 막 표정 연기하고, 그러면서 딱 방송이 딱 큐! 해가지고 홍삼 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삼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딱 먹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감독님이 화를 이렇게 내시면서, 누가 홍삼 그렇게 먹어? 제가 뭐 잘못 먹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잘못 먹었나요? 표정이 좀 안 좋았나요? 이게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감독님이 나오시더니 홍삼 어떻게 먹는지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똑같이 홍삼을 드시더니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홍삼을 딱 드시더니 오, 좋은데? 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다르죠? 방송은 맛을 전달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향도 전달할 수 없죠. 이 홍삼을 먹고 좋다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먹고 와 막 이렇게 표현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삼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홍삼은 저렇게 먹는 거구나.
두 번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두유예요. 건강식품이죠. 두유 촬영 때 제가 두유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했더니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방송할 줄 안다고. 네, 그렇게 식품 게스트로 제가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경험들에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가지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4가지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했던 경험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됐던 게 뭔가, 홍삼을 먹는 거, 방송으로서 맛과 향기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좀 리액션을 좀 과장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맛있네 이러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좀 과장돼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그게 제 삶에 있어서 방송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첫 경험들을 좀 스토리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웃음 치료했던 거, 교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첫 시험 감독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정리를 했었고, 별 의미 없었던 작은 프로젝트들, 작은 첫 경험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져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제 책이 나오게 됐었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 너는 뭐 방송하고 뭐 그렇게 첫 경험 스토리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겠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첫 경험들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거리 인터뷰를 좀 나갔어요. 나가서 할아버지 한 분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할아버지에게 그 첫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되게 귀찮으시듯이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첫사랑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첫사랑 없어.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가 없나? 라는 생각을 갖다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오랫동안 할아버님이 삶을 사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했던 첫 경험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님 여태까지 한 번도 여행 안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여행 말고 손자하고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할아버님이 그 표정이 바뀌시더니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손자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뵀는데도. 그래서 느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사람에게는 본인만의 그런 특별한 스토리가 있구나. 본인만의 소중한 첫 경험들이 있구나. 그런 경험들을 잘 모아서 프로젝트화 시킨다면 이것은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사명감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은 누군가의 처음을 함께하고 누군가의 시작을 더 빛나게 하는 일들을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첫 경험들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면서 그들의 스토리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토크쇼를 기획을 해서 저만의 프로젝트를 계속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이현하면 맞아, 그 첫 경험했던 그 친구라고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비밀 노트에서 여러분들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3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표준, 두 번째는 트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성비. 무슨 내용인가요?
가격, 성능, 디자인.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좋고 나쁨을 가립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것들,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들 먼저 찾아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해 드려요. 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상품이고, 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클릭이 되는 기사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생활명품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용광준이라는 저자분께서 본인이 내가 느꼈던 정말 좋았던 생활 명품이라고 생각되는 그 명품 리스트들을 하나하나씩 적어놨죠.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왜 아직까지도 이런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꾸준히 사랑을 받는 상품들을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내가 좋아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저는 동침이라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는데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의 구조는 어떤지,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지 것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주제가 만약에 나이값이다.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부모 이야기하고 결국엔 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구나. 결국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아닌지라는 것들을 구조나 논리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보시고 좋아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기사라든지 제목들은 클릭해 보는 제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성공한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 이야기. CEO들은 과연, IT 업계의 CEO들은 과연 홈페이지, 홈화면에 어떤 앱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제목을 던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승무원들이 추천하는 해외에서 필수로 사와야 되는 아이템.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더 신뢰감이 생기겠죠. 이런 형태로 좀 좋은 제목들, 전문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야에서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생산했던 사람들의 기사라든지 제목, 이런 것들은 기억해뒀다가 사용하시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참고해서 좀 변형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본인이 광고라든지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좀 재미있게 봤던 기사들을 좀 클리핑해 두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유행하는 것,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커피숍들 가면은 이제 잡지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잡지를 보면서 광고 카피라든지 키워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잡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키워드를 좀 적어보기도 하고, 요즘에 서점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이 좀 많아요. 책들이 많이 나오면 그 서점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키워드 형태로 좀 아이디어 노트에다가 좀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기가 있는 키워드들이 뭔가 검색해보면 알겠죠? 그러면 검색 게시물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 키워드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은 반응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미술관 하면은 요즘에 20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무지개 같아, 무지개 같아, 이런 형태로 가서 정말 오랜 줄을 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언어 형태로 좀 많이 서점을 가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보고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메모에다가 요즘에 트렌드가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럼 내가 이런 키워드들 가지고 내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새로운 키워드들을 얻고, 그리고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키워드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고
읽게끔 정리하는 과정을 갖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핀터레스트라는 앱인데 사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몇 분 계시죠? 네. 이미지나 정보들이 상당히 고급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핀을 꽂아 가지고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보는 형태의 앱인데요. 보드, 민, 유니크, 포즈, 메이크업, 아이디어, 스킬, 수채화로 그리고 싶은 거, 감정 묘사. 요 핀을 꽂은 학생은 몇 살짜리일까요? 요걸 누가 쓸까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예. 중학생들이 이렇게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관심 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핀을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정보를 메일로 받아보고 있어요. 핀터레스트에서는 자동으로 메일로 고객님이 관심 있을 핀입니다 라고 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고 계속 정보를 스마트하게 업데이트 시킵니다. 이미지나 여러 가지 정보들 PDF로 형태로 되어 있거나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가 있으면 이런 형태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구글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입력해 놓으면 그 입력된 키워드가 메일로 옵니다. 이렇게 오늘 왔던 메일입니다. 8시에 항상 이렇게 키워드를 받아보고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면 클릭해보고 기사를 보고 이런 재미난 기사가 있네 라고 해서 기사를 클리핑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년 5월 키워드하고 지금 키워드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관심이 있는 키워드들을 찾고 입력을 해놓으면 이 형태로 계속 이제 메일로 정보들을 검색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브런치 많이 사용하시죠? 브런치에서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글감들이나 내용들을 양질의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서 이 앱도 사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 도구들이 많아요. 물론 수첩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바일 핸드폰을 좀 많이 사용하니까 스마트하게 핸드폰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툴들이 많으니까 본인에 맞는 디자인 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툴을 사용하시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에버노트하고 이렇게 워크플로우 두 가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미난 기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해 놓고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꺼내보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에버노트 사용법 이렇게 치시면 간략하게 사용 방법이 나오니까 그런 툴들, 구글 알림이 사용법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갔던 여행인데요. 제가 이제 해시태그라는 키워드들을 사용하니까 매달 이렇게 해시태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번 달 키워드가 바뀌고 이번 연도 해시태그의 키워드가 바뀌고 내년 키워드가 바뀌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사태가 빠지다 보니까 너무 숨이 차게 돼서 제가 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여행이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복잡하게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좀 찾았어요. 제가 평생 동안 할 첫 경험 프로젝트,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디자이너.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내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부지런히 몸소 체험하면서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지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더욱 집중하면서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들, 그리고 감각은 쓰면 쓸수록 좋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더욱 이연답게 살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들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찾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변하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네. 강의 마무리를 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단숨에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네. 많은 시간 동안 본인 스스로를 좀 압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만들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소개서의 양식에 맞게끔 나를 쓰려면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좀 압축시켜서 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압축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좀 갖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는 뭘까?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고 해왔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인을 브랜딩하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 스스로에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 오랫동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변하지 않는 건 키워드는 뭘까? 또 변할 키워드는 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키워드는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본인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브랜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연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